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 동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할 건 뭐냐면요, 하은주 시대를 여러분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 할 거냐면요, 이제 국가의 출현을 배울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국가의 출현이 보이죠. 그러면 동사든 세계사든 여러분 최초의 국가는요 다 무슨 동기 때 나와요? 청동기. 자, 그럼 가볼게요. 청동기 때 청동기 칼을 가진 자, 신석기 부족을 쳐들어가서 잡아와서 지내는 지배층이 되고, 잡혀온 사람은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 청동기 때 청동기를 가진 자, 높은 자가 되고, 잡혀온 사람은 노비가 되겠죠? 계급 발생. 그 다음에 자, 청동기 때 두 가지가 있어. 신석기 때 농사를 시작했다가 청동기 때가 되면 농사가 되게 발전해 가지고요, 먹고도 남는다. 잉여 생산물이 남아요. 그러면 요거를 잡혀온 노비들에게 연락일시킨 다음에 노비들에게는 월급 먹고 지배층이 다 가져가겠죠. 그러면 청동기 때 무슨 재산이 생겨요? 사유재산. 그 다음에 청동기 때 여러분 봐봐요, 모든 부족이 청동기를 가진 게 아니야. 그러면 일부 부족만 불을 잘 달아서 날카로운 청동기를 가지고 있으면요, 정복활동원에서 계속 사람을 잡아오니까 맨 처음에 인구가 1000명이었다가 인구가 심지어 10만 명, 심지어 100만 명으로 늘어요. 그럼 생각을 해봐. 누가 노빈지, 누가 세금 냈는지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청동기 때 문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관계농업이 뭐냐면요, 자, 옛날 그 조그만 그 도시국가에서는요, 요렇게 있으면 요게 밭이라고 쳐보자. 그러면 강이 지나가면서 물을 내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점점점 도시가 커지고 인구가 많아지면 논밭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강물을 빼서 여기다가 인위적으로 강물을 흐르게 한 다음에 이렇게 또 농사를 져요. 이걸 우리가 관계농업이라 그래요. 그럼 왜 그래요? 청동기 때 사람 많아지고 도시국가가 되면서 인구가 느니까 농토가 필요하니까 관계농업을 했다. 또 하나, 관계농업 하려면요 10만 명에서 20만 명의 사람을 동원해야 돼요. 그럼 이거는 뭐를 보여주는 거야? 첫째, 굉장히 수많은 사람을 다룰 수 있는 무슨 자가 나왔다, 권력자가 나왔다.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무슨권이 엄청 강해지는 거예요. 왕권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또 청동기 때 뭐가 나오면요, 바로 최초의 국가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무슨 사 여러분? 동아시아사 하는 거죠. 그러면 중국의 최초의 국가라고 추측하는 하나라, 그 다음에 상나라, 그 다음에 여러분 주나라까지 아주 재밌게 배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보느냐? 자, 볼게요, 여러분. 짠, 볼게요. 자, 여러분, 하나라가 나왔죠, 지금. 자, 볼게요. 하나라는 여기 키워드가 뭐냐면요, 중국의 여러분 최초의 국가라고 추측을 해요. 무슨 말일까? 이게 중국 분들은 자기네 역사책에 우리 중국의 최초의 국가는 하나라다 라고 하는데, 세계적으로는 요거를 그냥 전설상, 기록상으로 봐요. 왜 그러느냐? 요게 여러분 유물이 아직 많이 안 나와서 정확하진 않대요. 근데 우리 여러분 지난번에 기억나요? 우리 여기 써볼게요. 얼리터우, 중국의 청동기 문화에서 이렇게 세 발 달린 청동 술잔이 나왔었죠. 요 얼리터우를 바로 하나라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라 누가 세웠느냐? 우왕이 세웠대요. 잠깐 여러분 내가 전설을 보여줄게요. 중국의 전설에 의하면요, 요임금이 있었고 순임금이 있었어요. 요때 우리 고조선 시대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고조선에 무슨 할아버지, 단군 왕검 할아버지랑 비슷한 시기예요. 근데 요임금이 정치를 엄청 잘했는데 아들에게 왕위를 안 주고 부하 중에 똑똑한 순임금에게 준 거야. 또 순임금도 아들에게 안 주고 똑똑한 누구야? 부하 우에게 준 거예요. 근데 우임금만 자식에게 줘서 하나라가 시작됐다라는 여러분 전설이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근데 요임금이, 자, 황하가 매일마다 막 홍수가 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능력자인 우란 사람에게 일을 시켰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한자로 뭐라 그래요? 물을 잘 다룬다, 치수라 그러죠. 이 치수를 다려가지고 눈에 들어가서 순 다음에 우가 왕이 됐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럼 해보자. 하나라, 우왕이 건국했고 문헌상 최초의 왕조다. 방금 얘기한 대로 여러분 중국의 무슨 터우 유적으로 추측을 해요.
얼리터우 유적으로 추측을 한다. 그러면 제일 잘 나오는 거 얼리터우 유적이자 하나라 유적으로 추측하는 게 바로 요거 볼게요 여러분. 요거 세 발 달린 요렇게 청동 술잔 보이죠? 아래 뭐라고 써있어요? 얼리터우 청동 술잔인데 뭐로 추측할 수 있다? 하나라로 추측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옆에 상상도죠. 실제 우왕을 본 게 아니라 후세에 하나라의 시조 우왕에 여러분 이렇게 멋진 모습이 있습니다. 고 선생님이 한번 지도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어설프지만 항상 용서를 바랍니다.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요 중국에 이렇게 황하강이 이런 식으로 흐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라가 어디냐 여러분? 하나라가 요쯤에 있다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나라구나. 근데 하나라를 정상적으로는 무슨 터우라 그런다? 얼리터우.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의 최초의 나라가 고조선이 있다면 중국의 최초의 나라는 하나라인데 추측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많이 나올 건 없고 요거 세 발 달린 청동 술자만 하나라 혹은 얼리터우라고 하시면 여러분 아주 충분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라 망하고 여러분 상나라가 생겨요. 잠깐만 선생님 어렸을 때는 상나라가 아니라 은나라라고 배웠는데 정식 명칭은 상나라가 맞대요. 왜? 상은 민족 이름이고 요 상이란 민족이 나중에 여러분 은허로 이사를 가요. 그래서 이 은허에 은 따가지고 은나라 그러는데 정확히는 무슨 나라래 여러분? 상나라래요. 그러면 상나라 상민족이 세운 은나라는 왕이 제사 지내면서 신의 이름으로 정치했다. 신정정치. 요거를 어떤 교과서에는 재정일치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 아까 봐봐 하나라가요 BC 2000년에 생겼는데 400년쯤 가다가 여러분 이제 무슨 나라가 생기는 거야. 이제 여러분 상나라 항상 할게요. 은나라가 생겼어요. 그럼 언제부터? BC 1600년에서 여러분 한 600년 가서 나오죠. BC 1000년쯤에 망해요. 그러면 상나라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줄 쳐볼게요. 갑골 문자야. 해볼게요 여러분. 상나라는요 이렇게 아래 내려가 볼게요. 이거 거북이 껍질이죠. 요 거북이 껍질에다가 여러분 막 글자를 써요. 어떤 글자냐? 신이시여 누가 시비 거는데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한 다음에 이거를 불태워요. 불태운 다음에 요거를 해석하는 거예요. 신이 얘기했다. 참지 말고 전쟁하란다. 그래서 여러분 상나라 은나라를 항상 나라의 큰 일을 결정할 때 왕이나 제사하는 사람이 신에게 정치를 물어봤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정치가 되는 거예요? 신정 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골 문자는 거북이 껍질이나 소 뼈에다가 글자를 새겨서 점을 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결국 여러분 요 갑골 문자가 한 2000년 지나면서 한자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요 여러분. 옛날 갑골 문자가 이런 문자가 있었어. 자 맞춰보세요. 이게 무슨 자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짜자잔 짜자잔. 여러분 이게 고기 어자야. 이게 2000년 지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이렇게 깔끔한 무슨 어자가 된 거예요? 고기 어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맞춰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창을 들고 있고 방패를 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엎드려 가지고 살려주세요 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요 사람 지금 아주 강력한 폭력으로 제압하고 있는 거죠. 요게 2000년 지나서 무슨 자가 되느냐?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싸울 무자, 무령 무자가 돼요. 근데 봐봐. 이거 완전히 고기 어자를 그대로 그렸는데 지금 현재 이게 고기 어자인데 뭔가 비슷하죠. 자, 사람이 창 들고 방패 들고 하니까 어떻게 막 빌고 있는데 요 창이 바로 요 창으로 변한 거야. 이렇게 하나만 기억할게요. 동사에서 제일 잘 오는 건 뭐냐? 바로 상나라가 은나라인데 갑골 문자가 있었다. 뭐의 기원이 됐다? 바로 한자의 기원이 됐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자, 원래 민족은 상인데 나중에 여러분 이사를 가요. 자, 선생님이 한번 또 지도 한번 또 그려볼게요. 지도를 너무 못 그려서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자, 황하가 여러분 이렇게 흐르다가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자, 아까 하나라가 여러분 요만했으면요 좀 상나라 커졌겠죠. 요렇게 여기를
여기를 상나라인데 요 상나라가 나중에 수도를 요쪽에서 이동하는데 바로 여기가 뭐가 돼요? 은나라. 상나라의 수도는 따라해 볼게요. 무슨 어다? 은어다. 또 하나 요건 서비스인데 이 상나라 은나라가 아주 심하게 순장이 유행했대요. 여러분 순장이 뭐예요? 어떤 지배층이 죽으면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무덤에 그가 데리고 있던 노비나 그의 부인 중에 한두 명을 같이 죽여서 묻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을 예를 들면 무슨 매장하는 거야? 생매장하는 거죠. 그럼 물어보자. 왜 상나라, 은나라 말고도 여러 나라에서 순장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옛날 시대에는 여러분 왜 순장이 유행할까? 바로 사후세계가 굉장히 유치한 거죠. 봐봐. 내가 live, 영어 썼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왕인데 죽어서도 왕이 돼서 저 세상 가면 나 옷 입혀주고 내 빨래 해주고 심부름할 부하가 필요하겠군. 그러면 나 충성했던 내가 사랑했던 여자를 죽여서 데려가야지. 이렇게 유치한 발상에서 나온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 동아시아에서 동아시아 각국의 순장이 다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순장이 싹 없어져.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자, 해볼게요. 자, 심심하니까. 자, 어느 날 동아시아에서 깜쪽같이 순장이 사라져요. 그 이유가 여러 개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게 뭘까? 3초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 둘, 셋. 그렇죠, 여러분. 바로 뭐가 들어와요? 불교가 들어오면서 여러분 없어져요. 왜냐? 불교는 여러분 멋진 사후세계가 있죠. 불교에서 뭐라 그래요? 야, 너 사람 죽이면 지옥 가죠. 그래서 여러분 불교가 들어오면서 동아시아에서 거의 순장이 여러분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고요. 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이제 중요할 게 있어요. 뭐냐? 중국에 아까 배웠던 최초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라도 무슨 문화? 청동기. 이렇게 세 발 달린 청동술잔. 그런데 지금 배운 상나라, 지금 배운 은나라도요. 놀라지 마세요. 무슨 동기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예요. 그래서 여기도 제사 지낼 때 청동기로 이렇게 네 발 달린 청동 솥을 사용합니다. 바로 여기 어디 있느냐? 바로 여러분 요거예요. 그래서 하나라. 아까 배웠죠. 무슨 타우? 얼리타우에 청동 술잔이 있다면 상나라는 뭐가 있다? 이렇게 네 발 달린 청동 술잔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상나라, 은나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수도가 은어였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요 꼭 나와요. 세계사 동사에 무슨 문자가 있었다. 갑골 문자가 있어서 나중에 무슨 자가 됐다. 한자가 됐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나라, 은나라 여러분 어렵지 않고요. 또 하나 여러분 은나라도 농사 졌을 거잖아. 농사 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정확한 달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은나라의 달력을 은력이라 그런다. 이거는 옛날 사람 다 음력 썼죠? 음력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일 재밌는 거. 여러분, 어찌 보면요. 지금 배웠던, 하나라랑 상나라보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주나라예요. 해볼게요, 여러분. 원래 이렇게 상나라가 있으면 주변에 상나라 부하 국가들이 좀 있었나 봐. 근데 미안해요. 상나라. 근데 상나라, 은나라 부하 중에 하나가 따라해 볼게요. 주나라였대요. 그런데 상나라, 은나라죠. 마지막 왕이 완전히 어떤 여인에게 빠진 것도 있지만 막 타고나기를 엄청 포악했나 봐. 그래서 막 사람들을 막 죽이고 막 현명한 신하들을 막 때려 죽이고 여러분 장난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야사는 선생님이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야사는 찍어 놓은 거 나중에 그거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선생님이 지금 어리버리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상나라에서, 자, 주나라인데, 이 상나라가 하도 이상한 짓을 하니까, 주나라가 여러분, 반란을 일으켜서 상나라, 은나라를 멸망시켜요. 그럼 지도 한번 그려볼게요. 아주 멋지게 한번 지도 그려보겠습니다. 지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보자, 여러분. 지도 보면요. 자, 어이구, 미안합니다. 컴퓨터가 이상해졌어요. 자, 해볼게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황하강이야. 황하강이면 잘 들어봐요. 여기가, 요쯤이
얼리터우 하나라 요쯤이 은나라면요 여러분 주나라는요 제법 굉장히 커져가지고 양쯔강을 약간 걸치기도 해요. 그러면 하나라 주나라 수도가 요쪽에 있으면 미안해요. 하나라 상나라 수도가 여기 있으면요 주나라 수도는 여기 이렇게 황하강이 이렇게 가다가 꺾어지는 여기를 관중이라 그러거든요. 여기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호경이 바로 주나라의 수도예요. 자 그럼 해보자. 주나라는 수도가 어디다? 하나라와 상나라와 틀리게 여기 황하강 서쪽 어디예요? 호경인데 자 퀴즈. 여러분 호경 근처에 뭐가 있냐면요 당나라 한나라의 수도였던 장안도 호경 근처에 있고요. 진시황의 진나라의 수도였던 쎄냥 다시 나중에 또 해줄 거야. 진나라의 수도였던 쎄냥 함양이라 그러죠. 장안이 바로 호경 근처예요. 그런데 이 주나라의 여러분 키워드가 뭐냐 해볼게요. 여러분 바로 이 주나라의 키워드 외워볼게요. 혈연적 봉건제도예요. 자 무슨 말일까 여러분 여기 볼게요. 이렇게 주나라가 있으면요 주나라 왕, 자 주나라 왕을요 하늘의 아들이다. 무슨 자라 불러요? 천자인데 요 천자가 가운데를 다스리고 나머지는 친척이나 부하들에게 땅을 나눠줘 가지고 영원히 다스리게 했어요. 그러면 가운데는 누가 다스려요? 천자가 다스리고 자 경기도만 하거나 한반도만 하거나 대한민국만 한 땅을 대략 50명에서 200명에게 나눠줘요. 그러면 얘네들을 뭐라 그러냐? 어느 지역을 다스리는 귀족이다. 제후라고 불러요. 그러면 주나라는 따라해 볼게요. 혈연이 뭐예요? 친척들에게 봉건제가 뭐냐? 땅을 나눠준 거야. 그래서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주나라 중에 제일 잘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만 외울게요. 혈연적 친척들에게 봉건 땅을 나눠줬다. 해보자. 그래서 주나라 왕 천자가 친척들 제후들에게 땅을 나눠줘서 그 땅은 제후가 다스리는 거야. 됐고요. 이걸 우리가 유식하게 무슨 분권적 통치라 불러요? 지방분권.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렇게 주나라가 있으면 가운데만 누가 다스려요? 천자가 다스리고 수많은 쬐끄만 국가들은 제후가 알아서 다스리는 거야. 그러면 왕이 명령 내려봐야 가운데밖에 안 미치죠. 나머지 땅들은 각각 누가 다스리는 거야? 지방 제후가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혈연적 봉건제들은 지방의 권력을 나눠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지방이 힘이 세지니까 지네끼리 싸우고 왕 무시해서 여러분 나중에 혼란한 시대인 무슨 전국 시대, 춘추 전국 시대가 터지게 된 이유가 뭐예요? 혈연적 봉건제도인데 지방 분권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 여러분 빨간 거로 종법이란 게 나오죠. 해보자. 우리 쉽게 해볼게요. 선생님이 김해김씨인데 우리 김해김씨 중에 가장 큰 집을 우리가 종갓집이라 부르죠. 그러면 주나라는 천자와 제후가 다 친척이야. 그럼 봐봐. 아들이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거 당연하죠. 조카가 삼촌에게 인사드리는 거 당연하죠. 그래서 주나라는요 혈연적 봉건제도이기 때문에 가족법. 자 해볼게. 요 종법을요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무슨 법이야? 가족법이야. 그럼 생각을 해봐요. 주나라 친척들에게 땅을 나눠줬어. 그런데 천자가 종갓집이고 나머지는 뭐야? 분갓집이니까 친척 혹은 자식이 아버지에게 잘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주나라는 종법으로 다스렸다. 됐고요. 또 하나 여러분 잘 나오는 게 있어요. 천명사상과 덕치주의가 잘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은나라, 자 헷갈리죠? 상나라죠. 요 은나라 상나라가 원래 높았는데 이 은나라 상나라 부하인 주나라가 은나라 멸망시키고 주 세웠잖아. 이거 솔직히 이거 여러분 무슨 상이에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없앴다. 하극상이죠. 그럼 봐봐. 그러면 주나라가 하극상했으니까 주나라 제후들도 하극상 할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야 주나라가 변명을 해야 돼요. 야 나 하극상이 아니다. 잘 들어봐라. 천명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써볼게요. 천 하늘이 명을 내렸다. 요 하늘을 그냥 쉽게 하나님이라 하자. 하늘이 어떤 명령을 내렸느냐? 원래 은나라 왕 시킨 건 하나님인데 그 명이 뭐냐? 백성 잘 다스리고 부하들을 잘 대해서 태평성대를 하라고 했는데 은나라 상나라 왕이
하늘의 명령을 어기고 백성을 괴롭혔다. 그래서 나 주나라는 천명, 하늘의 명을 받고서 어쩔 수 없이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 세운 거니까 하극상이 아니라 하늘의 명령이다. 그래서 여러분 천명사상 나오면서요, 따라해 볼게요. 덕치주의도 같이 나와요. 그러면 천명, 하늘의 명령은 뭐냐? 폭력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덕으로서 인자하게 통치해라. 그래서 여러분 주나라의 천명사상과 덕치주의가 나라의 이데올로기가 돼요. 근데 재미 얘기해 줄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공자 할아버지 있죠? 요 공자 할아버지가 만든 게 바로 뭐야? 유학이잖아. 그러면 공자 할아버지 유학의 중심 사상이 뭐냐? 주나라의 천명사상과 덕치주의를 가지고 여러분 수리부작하신 거예요. 됐고, 또 하나 주나라의 토지 제도가 있거든요. 저 보세요. 자, 여기 볼게 좀. 자, 주나라의 토지 제도를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주주 지읒이죠. 무슨 제라 불러요? 정전제인데 따라해 볼게요. 자, 여러분 한자 모르겠지만 요게 한자로 우물정자야. 그러면 주나라에서 농민들에게요 1명, 2명, 3명, 4명, 5, 6, 7, 8명에게 똑같이 땅을 줘요. 그러면은 세금은 뭐냐? 세금은 가운데 8명이 농사져가지고 공동으로 농사져가지고 나라에게 바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동양에서 여기 써볼게요. 가장 이상적인 토지 제도를 바로 무슨 제라 불러요? 정전제라 부르는 거야. 단 요 정전제는 개인의 땅이 아니라 국가의 땅을 개인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공자 아시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무슨 야경, 정약용 할아버지도 야 주나라의 토지제도인 정전제를 내서 농민을 살리자라고 여러분 주장하게 됐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고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럼 옆으로 오세요. 자, 우리가 오늘 제일 잘 나온 나라 무슨 나라 배우고 있어요? 주나라 배우고 있죠. 그러면 주나라의 왕을 뭐라 그래요? 천자죠. 자, 무슨 집이야? 종가집이죠. 그래서 주나라는 무슨 법으로 다스린다? 종법. 그러면 천자가 자기 친척 이걸 뭐라 그래요? 혈연들에게 땅을 나눠줘요. 토지, 땅과 그 지역의 제후로 관직을 줘요. 그렇죠? 이거를 봉건이라 불러요. 그러면은 자, 기브앤테이크죠. 천자가 친척들 제후들에게 땅과 관직을 줬으면 제후들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천자가 전쟁할 때 군대도 보내고 1년에 몇 번씩 여러분 특산품을 보내야 돼요. 이거를 조공공납이라 그래요. 그럼 봐봐. 그럼 내가 선생님이 제후야. 경기도 제후인데 옛날에는 교통이 여러분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경기도도 혼자 다스리기 힘들어요. 그러면 나 제후가 경기도 요 가운데 다스리고 또 내 친척이나 부하들에게 땅을 주는 거야. 그러면 제후도 땅을 주고 어떻게 해요? 관직을 임명하면은 모두가 바로 높은 애가 경이야. 그럼 요 경도 자, 또 크기가 엄청나게 커요. 땅이. 그럼 요 경도 자기 부하 뽑아서 또 이제 땅 같은 거 줘야 되겠죠. 바로 여러분 이걸 우리가 무슨 제라고 보는 거예요? 봉건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자, 뭐가 있느냐? 이거는 아주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주 간략하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사람이 되게 웃긴 게 옆으로 갈게요. 여러분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배웠어요, 여러분? 지금 자, 자꾸 오늘 선생님이 실판이 이상해지네요. 자, 볼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무슨 나라 배웠어요? 하나라 배웠죠. 그렇죠? 하나라 최초의 국가. 나올 건 얼리터우 청동술잔. 두 번째 상나라 은나라인데 수도가 어디 돼요? 은어. 제일 잘 나오는 거 갑골문자. 근데 요 두 개보다 무조건 잘 나오는 건 무슨 나라 여러분? 주나라. 혈연적 봉건제도.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수도는 어디였다? 호경이었고 혈연적 봉건제도이기 때문에 무슨 법이다? 종법이고 친척들에게 나눠졌기 때문에 중앙집권이 아니라 지방분권이고 또 하나 상나라 하극상 하면서 하극상이 아니다. 하늘이 시켰다. 이거 오타예요. 천이 아니라 천입니다. 천명사상.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볼게요. 감사합니다.